바다 위에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26만 톤짜리 쇳덩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 위에 뜨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배를 만든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곳에서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해냈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는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버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는 끝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신 것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04년 봄이었습니다. 울산 항구 끝자락에 조선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그 정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새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첫 출근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출입증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여자분은 처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계동 3층이었습니다. 50여 명이 일하는 구조설계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0여 명 중에서 여성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신입이었습니다. 팀장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가장 구석 자리였습니다. 창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여기 앉아서 옆 사람 하는 거 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소개도 없었습니다. 팀장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모니터들이었습니다. 그 모니터마다 선들과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도면을 보며 이마를 찌푸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신입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주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도면을 보는지, 손가락이 어디를 짚는지, 어떤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는지 말없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직접 싼 도시락이었습니다. 이미 다 식어 있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아무 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판 한 장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철판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묵직하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 크레인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팀장이 도면 한 장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거 치수 옮겨 적어요. 그게 첫 번째 업무였습니다. 도면에서 숫자를 찾아 표에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그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대학원에서 2년을 공부했었습니다. 선박 구조역학을 전공했었습니다. 논문도 썼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업무가 치수 옮겨 적기였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2번 확인하고 3번 확인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팀장이 가방을 챙기다 말고 물었습니다. 야근 안 해요. 아, 해야 합니까? 여기 야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팀장은 그 말만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10시까지 남았습니다. 치수 옮기는 일은 이미 4시간 전에 끝났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은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팀원들이 보던 도면을 꺼내서 천천히 읽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12개가 쌓였습니다. 밤 10시 조선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멀리 도크에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뼈대만 있는 배였습니다. 밤하늘 아래 쇳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0분쯤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자취방에 돌아와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에 딱 한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 올렸다. 떨어지지 않았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12개의 의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었습니다.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구 쪽에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트를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또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 구두는 이미 발 뒤꿈치 쪽이 살짝 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또 신어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소 첫날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하루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50여 명을 관찰했습니다.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올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도면을 읽었습니다. 12개의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첫 줄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팀장도 몰랐습니다. 최 선임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 자신도 그날 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노트를 본 팀장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팀장이 출근하자마자 그 사람 자리 앞에 멈췄습니다. 어제 도면 꺼내서 뭐 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왜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팀장이 한동안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혼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제 적어둔 12개 의문 중 첫 번째를 봤습니다. 선체 중앙부 프레임 간격이 왜 이 구역에서만 좁아지는가? 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혼자 찾았습니다. 설계 기준서를 꺼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구역은 파도 하중이 집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더 촘촘하게 배치해야 했습니다. 노트에 답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두 번째 의문을 찾았습니다. 오후에 세 번째를 찾았습니다. 야근 시간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찾았습니다. 12개를 다 찾는데 나흘이 걸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12개가 전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12개를 해결하는 동안 새로운 의문이 15개 더 생겼습니다. 노트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트가 절반 넘게 찼습니다. 그 무렵 팀에서 최 선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15년 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오후 신입 자리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노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의문 적는 겁니다. 최 선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 선임이 도면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신입 자리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이 도면 여기 이 부분 이해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줄게요. 최 선임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짧고 빠른 설명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들으면서 노트에 전부 받아 적었습니다. 최 선임이 말했습니다. 적지 말고 그냥 들어요. 그 사람은 잠깐 멈췄습니다. 펜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눈은 더 크게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선임이 가끔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고 싶을 때 왔습니다. 짧게 말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올 때마다 그 사람은 배웠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두 달이 됐습니다. 노트는 3권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팀장이 회의실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단 둘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도면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도면에서 이상한 부분 찾아봐요. 그 사람은 도면을 받아서 천천히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었습니다. 팀장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짚은 곳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노트에서 찾았습니다. 팀장이 도면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일도 이리 와요. 그 사람은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짚었던 그 자리를 다시 봤습니다. 용접 이음새 구조에서 하중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었습니다. 작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큰 파손으로 이어진다는 걸 노트에서 읽었었습니다. 그날 이후 팀장이 주기적으로 불렀습니다. 도면을 주고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팀원들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의 노트는 5권이 됐습니다. 팀장이 주는 도면에서는 이제 거의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팀장이 그 사람 자리로 왔습니다.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자리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제 프로젝트 들어가요. 그 사람은 잠깐 멈췄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팀장이 돌아간 뒤 그 사람은 노트를 봤습니다. 5권이었습니다. 처음 노트 첫 줄에 적었던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 올렸다. 떨어지지 않았다. 그 문장을 쓴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쌓은 것들이 노트 5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실제 프로젝트였습니다. 35,000톤짜리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유럽 항로에 투입될 배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수주였습니다. 그 사람이 맡은 파트는 선체 중앙부 구조 검토였습니다. 팀장이 옆에서 봐주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은 그 사람이 했습니다. 신입에게 주기엔 큰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팀장은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 노트 5권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펼쳤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야근을 했습니다. 밤 12시가 됐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최 선임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멈췄습니다. 돌아와서 그 사람 자리 옆에 앉았습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최 선임이 도면을 잠깐 봤습니다. 이 부분 하중 방향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 부분을 다시 봤습니다. 최 선임 말이 맞았습니다. 하중 방향을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자취방에 들어온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씻지도 않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토 보고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팀장에게 가져갔습니다. 팀장이 읽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3곳에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해와요. 5번을 반복했습니다. 5번째 보고서를 가져갔을 때였습니다. 팀장이 읽었습니다. 이번엔 빨간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그 2글자가 그 사람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과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팀장에게 들은 통과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였습니다. 상부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팀장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체 내부 용접 부위 강도 계산에서 오차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잘못 설계가 들어가면 배가 바다 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검토한 거 맞아요? 네. 3번 검토했습니다. 그럼 왜 수치가 안 맞아요? 그 사람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 계산은 맞았습니다. 문제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제공한 기준값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신입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8달밖에 안 된 신입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의 실수를 지적해야 했습니다.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팀장 앞에 섰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 계산 수치는 맞습니다. 기준값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준값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수정됐습니다.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팀 안에서는 알았습니다. 누가 뭘 한 건지. 그날 저녁 최 선임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2잔 뽑았습니다. 한 잔을 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사람은 커피를 들고 계단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는 도크가 보였습니다. 밤에도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조선소에 왔던 날 바라봤던 그 뼈대. 이제 그 자리에 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배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유진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강유진은 커피를 다 마시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했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트 6번째 권을 사야 했습니다. 강유진이 이 조선소에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처음 왔던 날과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창가 자리로 옮겼습니다. 창문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줬습니다. 어느 날 보니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팀장이 한 일이었습니다. 팀원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끔 물어봤습니다. 강 씨,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유진은 그 질문이 좋았습니다.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무렵 팀에 새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5만 톤짜리 벌크선이었습니다.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었습니다. 팀장이 프로젝트 배분을 했습니다. 강유진에게 파트 하나를 맡겼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팀장이 옆에서 보는 것도 없었습니다. 강유진은 그 파트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강유진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기존에 이런 크기의 배를 설계할 때 업계 전반에서 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프레임 간격을 일정하게 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조선소가 그렇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유진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 프레임 간격을 조금 좁히고 다른 구역에서는 넓혀도 강도를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무게가 줄면 연료 효율이 올라갑니다. 연료 효율이 올라가면 선주사 입장에서 돈이 됩니다. 강유진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12번쯤 됐을 때 수치가 나왔습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강유진은 그 결과를 들고 팀장에게 갔습니다. 팀장이 봤습니다. 최 선임도 불러서 같이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맞으면 입의 무게가 2% 줄어요. 강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 선임이 물었습니다. 검증은 해봤어. 아직 시뮬레이션 전입니다. 해봐. 시뮬레이션에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유진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프레임 배치를 달리하면 강도는 유지하면서 무게를 2% 줄일 수 있었습니다. 5만 톤짜리 배에서 2%면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팀 회의에서 이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강유진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처음 하는 발표였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부터 이 방식 적용합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강유진도 불렀습니다. 강 씨 같이 가요. 강유진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맥주가 나왔습니다. 최 선임이 강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노트 봤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어. 신입이 그걸 찾아냈으니까. 강유진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고 술 마시고 웃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강유진은 그날 밤 자취방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것이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6번째 권이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울어도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구두 뒤꿈치가 닳아 있었습니다. 처음 신고 온 구두였습니다. 1년 동안 신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처음 정문을 들어왔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구석 자리에 처음 앉았습니다. 강유진은 그 구두를 들고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었습니다. 아직 더 신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판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팀장이 강유진을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음 달에 LNG선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그 프로젝트에 강유진 씨 넣을 겁니다. 강유진은 LNG선이 뭔지 알았습니다. 액화천 연가스를 싣고 달리는 배였습니다. 영하 160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조선소였습니다. 강유진은 팀장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 멀리 도크에 배가 있었습니다. LNG선이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배였습니다.
강유진이 다음에 달려들 배였습니다. 그 배가 강유진을 시험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강유진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LNG선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26만 입방미터짜리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크기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만들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강유진이 맡은 파트는 선체 구조 연결부 검토였습니다. LNG선은 영하 160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온도에서 쇳덩어리는 성질이 달라졌습니다. 일반 배에서 쓰는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강유진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팀 전체가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강유진은 노트를 새로 꺼냈습니다. 7번째 권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영하 160도. 그 두 글자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막혔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오류가 났습니다. 수정하면 또 오류가 났습니다. 둘째 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막혔습니다. 팀 안의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이 프로젝트 납기가 있었습니다. 납기를 못 맞추면 회사에 손실이 났습니다. 그 압박이 강유진에게도 왔습니다. 팀장이 강유진을 불렀습니다. 어디서 막혔어요? 연결부 온도 변화 구간에서 계속 오류가 납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팀장이 한동안 강유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계속 해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유진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한 줄씩 다시 읽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강유진은 설계 프로그램을 껐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연필을 꺼냈습니다. 프로그램 없이 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배가 받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 힘이 구조 어느 부분에 집중되는지, 손으로 선을 긋고 숫자를 썼습니다. 새벽 2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였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구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구조를 받치는 연결 방식이었습니다. 연결 방식을 바꾸면 힘이 분산됐습니다. 온도가 변해도 구조가 버텼습니다. 강유진은 그 내용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적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또 계산했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조선소 안에 강유진 혼자였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강유진은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검토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강유진의 방식이 맞았습니다. 연결 방식을 바꿨습니다. 시뮬레이션이 통과됐습니다. 프로젝트는 납기 안에 완성됐습니다. 그 배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26만 입방미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LNG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배였습니다. 강유진이 밤새 종이에 선을 그으면서 찾아낸 연결 방식이 들어간 배였습니다. 강유진은 그 배의 진수식을 봤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강유진은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도 강유진에게 뭘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수치는 수백 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연결 방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어떤 밤에 만들어졌는지, 새벽 3시 형광등 아래 혼자 앉아서 종이에 선을 그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자취방에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항구 쪽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이제는 이 냄새가 집 냄새였습니다. 강유진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7번째 권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영하 160도. 그 글자 옆에 이제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결 방식을 바꾼다. 힘이 분산된다. 구조가 버틴다. 그 몇 줄이 몇 줄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뭔가 생겼습니다. 강유진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조선소 안에서 조용히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LNG선 구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신입이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여자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최선임이 어느 날 말해줬습니다. 소문났어. 강유진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최선임이 덧붙였습니다.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소문이 생각지 못한 곳까지 흘러갔습니다. 기술개발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신기술 연구를 전담하는 부서였습니다. 그쪽에서 강유진 이름을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강유진은 그걸 몰랐습니다. 최선임도 몰랐습니다. 팀장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강유진의 이름이 어딘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강유진 인생을 또 한 번 바꾸게 됩니다.
2008년 가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구 반대편 울산 조선소까지 왔습니다. 선주사들이 발주를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배도 인도를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세계 물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배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조선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크레인이 덜 움직였습니다. 야근이 줄었습니다. 식당에 사람이 줄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조정 얘기였습니다. 어느 팀이 줄어든다더라. 어느 부서가 통합된다더라. 강유진 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조설계팀이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팀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팀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야근이 줄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야근이 줄었다는 건 일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강유진은 그 무렵 버스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퇴근 후 버스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낮에는 가득 차 있던 도크에 배가 줄어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강유진 가슴에 쿵 하고 걸렸습니다. 처음 이 조선소에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밤 10시에 뼈대만 있는 배를 바라봤습니다. 그 배가 쇳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팀장이 팀원 전체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는 사람마다 눈치를 봤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프로젝트 수가 줄어듭니다. 팀 운영 방식도 바뀝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공지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의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전부 달랐습니다. 최 선임은 복도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공지가 왔습니다. 구조설계팀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팀원이 줄었습니다. 10명이 다른 부서로 이동이었습니다. 강유진은 잔류였습니다. 최 선임도 잔류였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달라졌습니다. 새 팀장이 왔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강유진을 몰랐습니다. LNG선 프로젝트에서 강유진이 뭘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새 팀장이 들어온 첫날 팀원들을 한 명씩 면담했습니다. 강유진 차례가 됐습니다. 입사 4년 됐네요. 네. 실적이 뭐가 있어요? 강유진은 말했습니다. LNG선 구조 연결부 개선, 기준값 오류 발견, 프레임 배치 방식 개발. 새 팀장이 적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2달이 지났습니다. 새 팀장이 강유진에게 뭔가를 시키거나 의견을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들어와도 강유진이 참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강유진은 혼자 앉아서 아무도 보지 않을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최 선임이 한번 강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 강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취방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4년이었습니다. 노트가 8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아무도 보지 않을 문서 정리였습니다. 강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조선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크레인이 6대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2대였습니다. 그런데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강유진은 그걸 한참 봤습니다. 2대라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일 회의실. 그 3글자만 적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포기는 내일 아침 회의실에 다녀온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유진이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새 팀장과 처음 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강유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안에서 양복을 입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기술개발실 실장이었습니다. 강유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개발실 실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LNG선 연결부 방식 개선 건 알고 있습니다. 프레임 배치 방식도 봤습니다. 강유진 시작업입니다. 강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개발실에서 새 프로젝트를 검토 중입니다. 암모니아 운반선입니다. 친환경 선박입니다.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날 선종입니다. 그 배의 구조 설계에 강유진 씨 방식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해볼 생각 있습니까? 강유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생각했습니다.
기술개발실은 지금 팀이 아니었습니다. 이동이었습니다. 구조 설계팀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최선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노트 8권을 채운 곳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강유진의 대답이었습니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 새 팀장과 강유진만 남았습니다. 새 팀장이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유진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크가 보였습니다. 크레인 2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유진은 최선임을 찾아갔습니다. 퇴근 후였습니다. 최선임 단골 식당이었습니다. 국밥집이었습니다. 강유진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최선임이 국물을 한 숟갈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기 있어봤자 지금 뭘 할 수 있어. 프로젝트도 없잖아. 거기 가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 강유진이 잠깐 있다가 물었습니다. 선임님은요? 나는 여기 있어야지. 내 자리야. 그리고 최선임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배운 거 있잖아. 그거 가져가. 강유진은 그 말을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별 인사였습니다. 다음날 강유진은 기술개발실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노트 8권이었습니다. 그 노트 8권이 강유진이 구조설계팀에서 가져가는 전부였습니다. 기술개발실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각자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회의가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구조설계팀에서는 도면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말로 해야 했습니다. 강유진에게 주어진 과제는 뚜렷했습니다. 암모니아 운반선 구조 설계의 새 연결 방식 적용 가능성 검토. 기한은 6개월이었습니다. 강유진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9번째 권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암모니아 운반선 6개월. 그 2줄만 썼습니다. 암모니아는 LNG와 달랐습니다. 온도가 달랐습니다. 압력이 달랐습니다. 재료가 반응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강유진은 그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처음이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모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트가 8권이 된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유진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적용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특정 온도 범위에서 재료 특성이 달라지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완 방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보고서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임원이 봤습니다. 해외 파트너사에도 공유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유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선주사에서 미팅 요청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유진은 그 메일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입사 첫날이 생각났습니다. 구석 자리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치수 옮겨 적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외 선주사가 강유진에게 미팅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강유진은 매일 답장을 썼습니다.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9번째 권이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해외 선주사 미팅, 준비할 것들. 첫 번째,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유진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기술개발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크가 보였습니다. 같은 크레인이었습니다. 같은 배였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강유진은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곳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미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회사였습니다. 친환경 선박에 관심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강유진이 개발한 구조 방식이 그 회사 기술팀에까지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강유진은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옮겼습니다. 설계 현장 용어는 노트를 뒤졌습니다. 최선임이 가르쳐준 것들이었습니다. 노트 2번째 권 어딘가에 적혀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미팅 전날 밤이었습니다. 강유진은 자료를 3번 읽었습니다.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처음 발표 앞두고 잠 못 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됐습니다. 미팅 당일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기술팀 2명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강유진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강유진은 답했습니다. 또 질문이 왔습니다. 또 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화상이 끊겼습니다. 기술개발실 실장이 강유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강유진은 복도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크가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3대였습니다. 어제보다 한 대가 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울산 항구에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해외 선주사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 가장 앞줄에 강유진이 있었습니다. 입사 첫날 구석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치수 옮겨 적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진수되는 배는 암모니아 운반선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 건조된 친환경 암모니아 운반선이었습니다. 강유진이 개발한 구조 방식이 적용된 배였습니다. 배가 물 위에 내려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강유진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도크 끝자락이었습니다. 처음 이 조선소에 왔던 날 밤 10시에 혼자 서서 바라봤던 그 자리였습니다. 뼈대만 있는 배가 쇳빛으로 빛나고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강유진은 그 자리를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해 강유진은 기술개발실 팀장이 됐습니다. 팀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중 6명이 신입이었습니다. 그중 3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입사 첫날 구조설계팀에서 여성이 딱 1명이었습니다. 그게 강유진이었습니다. 이제 강유진의 팀에는 여성이 3명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변화였습니다. 강유진은 신입들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노트 들고 다니세요. 그해 대한민국 조선업은 고부가 같이 선박 부문 세계 수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LNG선 수주에서 한국이 전 세계 물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어렵고 가장 기술이 필요한 배들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이 세 곳이 세계 조선업 중심이었습니다. 기술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돈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1972년 허허벌판 울산 해안에서 조선소 기공식을 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나라가 선박을 주문받아온 겁니다. 선박을 짓기도 전에 먼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강유진은 그 뉴스를 회의실 TV로 봤습니다. 한국 조선업 고부가 같이 선박 세계 1위. 팀원들이 잠깐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일을 했습니다. 강유진도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해야 할 계산이 있었습니다. 뉴스는 뉴스였습니다. 일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유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한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팀원들이 퇴근했습니다. 강유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이 조선소에 왔을 때부터 야근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야근이었습니다. 강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오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유진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정문 앞에 잠깐 섰습니다. 처음 이 문을 들어왔을 때도 경비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였습니다. 항구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냄새는 그냥 집 냄새였습니다. 멀리 도크가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취방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번째 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10권이었습니다. 첫 번째 권부터 10번째 권까지였습니다. 그 10권이 강유진의 10년이었습니다.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또 새로운 배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만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강유진이 그 사람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 도면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 강유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크레인은 오늘 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